여러분, 탄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셨나요? 탄고기를 먹고 암에 걸리려면 하루에 2톤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처럼 암에 걸린다고 하는 음식들 자세히 따져보면 절반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머지 절반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란 얘기죠. 특히 요즘 무심코 먹는 음식들에 의해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1명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암은 당장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심코 먹은 음식들이 암을 유발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먹다가 암 걸리면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을 예방하는 바로 실천 가능한 쉬운 솔루션도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이것만 미리 알고 주의하셔도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든 시간 보내는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육가공식품입니다. 육가공식품에는 소시지, 베이컨, 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집에 마땅히 먹을 반찬 없을 때 쉽고 빠르게 뚝딱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한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막연하게 몸에 안 좋을 것이라고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만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가공식품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육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육가공식품 자체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육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역할을 해주고 색을 붉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인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아질산나트륨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닙니다만 아질산나트륨이 육류의 단백질 중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발암물질 들어있다고 제가 햄과 소시지 같은 육가공식품 드시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드실 거잖아요. 어차피 못 끊으실 거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덜 해로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정보 아닌가요?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g 이하로 먹으면 되겠죠. 50g이라는 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흔히 드시는 비엔나 소시지 6개 정도의 양입니다. 혹시 햄과 소시지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드실 때 양을 조절해서 50g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게 먹는 게 좋겠죠. 육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조리 전에 끓는 물에 꼭 한번 데쳐서 첨가물의 영양을 최소화하신 후 드셔주세요. 특히 이런 음식들은 바로 기름에 구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덜 해롭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드실 때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붉은 고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쉽게 끊을 수 없는 음식인 만큼 제가 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먹는다고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선이 있겠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붉은 고기와 대장암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장암 환자 900여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들은 거기에 뚜렷한 돌연변이 시그니처를 발견했습니다. 돌연변이 시그니처는 일종의 DNA 손상을 뜻하는데요. 대장암이 걸리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알키라 DNA 손상 유형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g 이상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환자에게서 높은 수준의 알키라 현상이 포착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항문으로 이어지는 하행 결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붉은 고기를 먹었을 때의 대장암 발생률이 알키라 반응과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 포인트는 매일 하루 평균 150g의 고기를 먹을 경우 대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징어 약사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얼마나 드셔야 할지 딱 정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익힌 고기 기준으로 총 300g에서 500g 정도로 한 근이 안 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과식하지 마시고요. 총량을 나눠서 일주일에 3번 이내로 드시고 드실 때 약 1.5인분 정도의 양을 드시면 안전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세 번째 음식은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 일본인 4만 명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 위암 발생률은 염분의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2배나 높았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위암이 발생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극적인 나트륨 성분으로 인해 위 점막에 상처가 생기기 쉬우며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출혈과 함께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암이 싹이라고 할 수 있는 종양이 자라기 쉬워집니다. 특히 높은 농도의 소금을 섭취할수록
위점막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요. 소금으로 인해 위점막에 생긴 상처는 음식물 속에 함유된 발암물질이 더 쉽게 침투하도록 도와줘 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군 발암물질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을 때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소금이 위점막 세포의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위장관 세포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세포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위산의 분비도 감소되고 헬리코박터균이 증식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기 쉬워집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3배에서 6배까지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위암 환자의 대부분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권장 나트륨 섭취량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기에 나트륨 양이 많은 장아찌나 젓갈 같은 음식을 드신다면 저염으로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네 번째 음식은 오래된 수입산 견과류와 건과일입니다. 여기에는 땅콩, 아몬드, 호두, 말린 망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견과류와 건과일은 오래 놓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소리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려드리면서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건과일은 보관을 잘못하면 발암물질 1군에 등재된 아플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1군에 등재된 아플라톡신은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번식하는 아스페르길루스 프라부스라는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인데요. 이 아플라톡신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 가열해도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옥수수, 보리, 참깨와 같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에 의해 주로 손상되는 장기는 간인데요. 아플라톡신이 간에서 약물대사 효소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심할 경우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견과류와 건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일한다고 한 번에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딱 먹을 만큼만 구매해서 드시는 겁니다. 요즘 한 번에 먹을 만큼의 양으로 소포장된 견과류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구매하실 때 소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다섯 번째 음식은 통조림 식품입니다. 참치캔이나 과일 통조림 같은 통조림 식품들이 시중에 판매되어 우리도 자주 먹고 있잖아요. 특히 명절에 선물 세트로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거 통조림 캔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 내용물이 문제다.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라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통조림의 캔은 식품과의 접촉면이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 코팅제인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집니다. 이 에폭시 수지의 원료 중에 비스페놀 A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스페놀 A는 일명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유기화합물로 호르몬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스페놀 A는 통조림 식품의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식품에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의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켜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갑상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비스페놀 A는 산성 환경이나 고온에 녹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의 경우 더욱 조리와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조림 캔을 직접 가열하여 조리하거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놓는 등 통조림이 고온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음식물로 비스페놀 A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조림 캔이 뜨거워지면 캔 내부의 코팅이 손상되어 불필요한 비스페놀 A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통조림을 보관하실 때는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혹시 먹다 남았다면 남은 식품은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구매하실 때 캔이 팽창되진 않았는지 찌그러지진 않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육가공식품, 붉은 고기,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 오래된 견과류와 건과일, 통조림 식품. 여러분, 5가지 모두 안 드실 수 있나요? 저도 다 먹지 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가공육은 한번 데친 후 드셔주시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번 이내로, 통조림은 보관에 주의하시고 젓갈과 장아찌는 저염식품으로 사서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실제로 모든 암의 원인 중 30% 이상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니 제가 강조드린 것들 잊지 마시고 꼭 식생활에서 실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